우리나라의 IB에서 좋게 보는 게 교사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IB 교육을 이제 지지하시는 교육자분들께서 입장은 이 입시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 입시에서는 간판 딴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적성을 찾는 교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좋은 케이스잖아요. 저는 공부보다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르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우리 사실 재테크계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학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막상 사회에 부딪혀 가면서 사실 경매 쪽, 부동산 경매 쪽 막 부딪혀야 되는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이게 사실 저 이제 부동산 우리 학혼하면서 그런 셀럽들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부동산은 사실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세금도 알아야 되고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그런 것도 뭐 분석도 해야 되고 네, 정책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펜트만 굴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만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발품을 말 줄 알고 현장을 그러니까 이런 형의 인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의 인재를 기르는 데는 IB 형의 인재가 맞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문제집 푸는 것만 하는 그런 데이터만 보고 하는 친구들은 상위 10에서 15%에서 뭐 명분에 나와서 경쟁형해서 데이터만 두드리고 이러는 학생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더 많이 필요한 인재들은 현장형 인재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나는 우리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성공한 애들은 상위 10에서 15%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그러면 뭐 특성화 교육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 특성화 교육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지금 굉장히 그게 뼈아픈 말씀이었던 거죠. 사회 정서적인 것 때문에 못 보내는 요소는 친구 문제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결과가 그런 거죠. 특성화고에 좋은 인재들이 계속 모이고 공부 그런 어떤 이제 이런 IB적인 뭐 역량을 가진 애들,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학교가 좋아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 학교 굉장히 분위기 좋다. 그다음에 뭐 문제집 푸는 공부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인성 좋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 해결력 좋는 사회 친화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모인다 그러면 더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렸겠죠. 근데 왜 자꾸 그런 특성화고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냐 말이죠. 와, 정말로 IB가 저도 이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관심 있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저는 이제 또 신정섭 소장님의 공부머리 테스트, 공부머리의 발견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취지와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익혀가지고 자신만의 그 진로와 앞길을 개척하는 거 그런 것과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약간 이 분석력, 다중지능에서도 이렇게 한쪽에 그런 지적인 부분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 그 문제풀이 언어하고 수학, 수학. 언어하고 수학적인 문제 푸는 능력, 그 인지 능력이 탁월한 애들만 성과를 나는 그런 체스. 근데 이제 IB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중지능적인 종합 예술처럼. 그렇죠. 이 공부머리가 발견하고 딱 맞네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터라고 그럴까요? 토양이 IB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B 클래스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구 주제로 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걔를 인터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집 푸는 교육 현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협업을 할 것도 없어요. 뭘 갖고 협업을 하죠? 얘는 문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나는 그냥 얘가 그래도 시험 못 봐가지고 내가 상대평가 내신 높아져 요것만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같은 반에 있는 거죠. 근데 얘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무슨 도움을 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IB는 그게 같이 협업이 되니까 내 연구 주제는 이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네 연구 주제는 그거니? 그럼 거기에서 지금 사람 뭐 발품 팔고 그런 거 내가 해줄게. 그럼 그 협력을 내가 같이 하고 협력 협동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탐구 중심 어떤 기반의 어떤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축구에서 보면 공격자라는 애들이 보통 공격수하고, 그러니까 실력 좋은 애들이 공격수하고 못하면 미드필더하고 수비하고 이제 제일 못하는 골키퍼하는데 그게 아니지. 근데 이 IB 교육에서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약한 분야는 이제 어쨌든 참가하면서 그쪽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협력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기존의 우리 교육 체계는 못 알아들으면 너는 이제 자 혹은 뭐 열등반 요 시스템인 거고. 그거 아세요? 그 손흥민보다 몸값이 김민재가 더 비싸더라고요. 수비수가. 수비수. 그게 한 200억도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이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구만 해도 잘하는 애들이 공격하고 그냥 못하니까 수비 보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성에 맞게 너는 수비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수비를 해. 그 수비에서도 옆에 풀백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다 잘 됐을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교육적 이상이 잘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IB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군이나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면 IB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냐 학군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또 이게 초중고가 이게 제주도가 이제 잘 돼 있는 게 초중고를 만약에 표선 지역에서 살면 IB 초등학교를 마치고 IB 중학교, IB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무조건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살면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아, 초중은 그냥 자동. 초중은 자동이니까 자동 배정이니까 또 그 배정받기 위해서는 서귀포나 제주에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표선에 있는 표선면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그게 자동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IB 학군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IB 학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도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IB 인증 고등학교가 지금 대구 외고는 이제 특목고니까 사실 이건 저기인데 포상고등학교가 이제 일반고고 경북대 사대부고가 일반고예요. 그리고 서부고등학교가 이제 거의 인증에 가까운 단계에 지금 간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후보학교예요. 후보학교. 좀 있으면 이제 인증이 될 거고 파란색으로 한 거 인증중학교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대구에서 나는 초중고를 다 IB를 좀 가기에 제일 좋은 지금 학군 지역은 네. 4대 경북대 4대 IB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 4대 사대부초를 졸업하고 그러면 사대부중을 가는데 근데 이거 IB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중학교도 또 임의 배정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없는데 IB를 가겠다고 그러면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와. 고등학교도 역시 우선 배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지만 있으면 여기 지금 중구에 있는 그 경북대 사대부고 근처에 사시게 되면 하고 그것도 이 사대부고 부구는 옆이 바로 수성구예요. 아, 수성구가 그래요? 어딘지 알죠? 강남. 네, 대구의 대치동, 강남이고 대치동. 그 영남의 대치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하다가 아이가 또 자기는 입시 쪽에 나 의대를 가겠다. 그러네요. 옆에 가면 되네.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그걸 가능해요. 그 초중은 탐구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난 진짜 의대 가고 싶은 열망 아니면 어떤 공대를 뭘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는데 IB적으로는 유학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입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 고등학교는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그런 100위권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문제집 푸는 공부를 3년 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 그게 가능한 게 옛날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중에서 대안학교 출신인데 광주 지하학교라는 데 나와서 수능 만점 받은 그래요? 학생이 있어요. 와, 그 학생이 1년은 재수학원에 다니고 아. 근데 기반을 아까 그 대안학교 중심으로 해서 독서 토론 중심으로만 평생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초중을. 뭐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전환을 해도 쉽게 사실 전환 시프트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뭐 그런 학생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뭐 수성구로 갈 수도 있으니까 대구에서는 이 지역이 좀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할 수 그러면 있죠. 굉장히 궁금한 게 사대부초가 엄청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정원 만약에 그것만 바라보고 오시는 네. 분들이면 이게 그 다른 지역에도 이제 있거든요. 북구는 이제 삼영초등학교가 인증학교고 사수중학교가 이제 그런 후보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난 IB 쪽으로 가겠다는 북구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뭐 그러면 다 이사를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 형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달서구에서는 월배초 덕인초하고 대건중학교 요 라인이 IB 초중이니까 초중까지는 하고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 통학을 좀 멀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면 고등학교 있는 데는 아까 사대부고밖에 없다 아니면 뭐 아까 그 외고 그 대구 외고 같은데 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그 요즘에 네. 덕현님이 대구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거든요. 지금 적으신 것 같아요. 대구 중구 좋은 것 같아요. 수성구 옆이고. IB야 근데 대구 전체적인 분위기가 IB의 그렇게 그 입시 현장에서는 그 대구는 사실 특목자사고도 별로 관심이 없고 수성구 입장은
의대, 서울대도 관심이 없어. 그렇구나. 의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도 약간 수능 공부. 여기서 뭐 얘가 중학교 내신을 잘 받아서 뭐 특목 자사고 이런 거보다 그냥 영수 선행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 수능 잘 봐서 의대 가는 거. 그래서 공부 최상위 점수 나오면 서울권 의대 가고 아니면 여기 지역인재 전형 써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대 가고 뭐 웬만한 그냥 뭐 서울대 그냥 뭐 그런 공대나 뭐 자연대 나오는 것보다 의대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구에서 이렇게 IB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학교를 고등학교를 이 학교는 전체 IB 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수능하겠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IB 그래서 반만 사실은 있는 거네. IB반 수능반 같이 병행하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사실 패러다임이 IB만 하기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과목에서는 한 과목 선생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IB반하고 수능반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는 IB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의외로 이게 IB 학군이 생겼으니까 여기가 집값이 이런 건 좀 지금은 여전히 지금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까 특목 자사고하고 그다음에 교육 듣고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성구 집값이 더 지금 바뀐 것 때문에 올라가지 IB 때문에 여기 이쪽 지역에 IB 학군이 막 더 막 올라가고 그럴 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메인 디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약간 비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먹는 분들이 많은 거고. 너무 소장님 설명 때 너무 빠져버렸어요. 네. 이게 뭐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한 선택지. 근데 네.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좀 멀리 보시는 네. 우리의 대학 학부 어디 가는가 중요하지 않아. 음. 사회에 나와서 정말 자기 생각 갖고 어디를 떨거나도 정말 생존력이 있는 그런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학은 좋은데 못 가더라도 IB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예산해가지고 공짜로 좀 국제학교 가고 그러면 3만 불, 5만 불 내야 되는 거기서 받아야 될 교육을 여기서 해준단 말이야. 감사하게 다니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게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 요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달성군에 있는 이 포산중학교, 포산고등학교, 그다음에 현풍초. 근데 여기는 제가 그 학군지도에서 썼는데 이쪽이 또 농어촌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있는 지역이에요. 달성군 군 지역이잖아요. 네. 읍면단위 쪽에서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관심이 있으신 가정들은 이런 대구 IB 학군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래 지속이 될지 안 될지가 약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행정적인 또 그런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학부모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 이거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해줘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지금 좀 가이드라인은 그냥 있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자. 가능하고 또 이렇게 근데 그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 그 뭐 여건상 자연스럽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근데 나도 혹시 대구로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는 수성구로 가면 너무 치일 것 같고 입시 쪽은 아닌 것 같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리고 좀 영어도 좀 되네.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영어권 유학이라든지 영어권 유학이 힘들면 제가 공부머리에 발견해서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독일어 유학. 차라리 독일어를 더 시켜가지고 얘가 독일어는 학비가 좀 저렴하니까 근데 여기서 IB식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고 멘탈이 좋아. 네. 그런 애들 제대로 길러지면은 네. 그 IB DP를 갖고 독일 가고 독일어 시험에서 독일어 유학을 가서 뭐 유럽에서 승부를 보는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일본도 IB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일본 쪽으로 IB 뭐 인정되는 쪽으로 일본 괜찮네요. 가거나 네. 일본어는 또 접근성도 네, 있으니까. 일본은 그 애가 뭐 다른 영어나 독일어 안 된다. 그럼 뭐 그리고 IB를 해서 아이가 정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그러면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소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네. 그 외고랑요 네. 국립고등학교는 원래 학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외고도 이제 사립 외고가 있고 공립 외고가 있는데요. 네. 공립 외고는 일반고하고 그렇게 그다지 좀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국제고도 사실 공립이 많거든요. 청식 국제고만 빼고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그 공립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고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사립 외고들은 조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지금 IB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예 네. 없는 우리나라에는 그럼 대구랑 지금 제주도만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네. 그 후보
그 후보 학교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IB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막 아직은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 준비하는. 그래서 경기외고나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다고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서울 수도권에 국제학교들이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스쿨. 아까 외국인들 다니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IB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경기외고가 약간 경기외고 IB반은 유학반이에요, 사실상. 근데 외국 커리큘럼하고 IB 커리큘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학 과목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이 좀 외고에는 자기 전공 외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커리큘럼상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경기외고에서는 약간 유학반 차원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하려면은 SAT랑 그다음에 AP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유럽 쪽에서는 주로 이 IB를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미권에서도 IB 인정해 주는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뭐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쪽 노리면 IB 점수를 갖고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유학반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했고 나름대로 경기고 학비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IB반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유학은 IB 공부하는 건 좋아요. 대학이 됐어요. 영미권 IB리그 뭐 미국의 IB리그 갔어요. 요즘 IB리그 학비가 거의 7만 불 기사비나 그 생활비 제외하고 거의 7만 불대로 올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4년 학비만 해도 한 4억 뭐 이렇게 생활비 하면 그럼 5, 6억 학부 맞추는데 지금 5, 6억인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우리나라 최상 전문직이라도 애를 한두를 이렇게 또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보낸다? 그것도 1년에 3만 불 이상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 거의 보내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를 초중해가지고 또 됐어요. 돼가지고 아이비리그 합격했어.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한테는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어디 간다, 뭐 무슨 대학 다니고 있다, 뭐 얘기하기는 좋은데 집에 와서는 그냥 허리 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 이제 뒷바라지 하고 또 애가 대학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그 웬만한 전문직도 그거를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국제 중고등학교에서 막 1년 학비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드는 이 아이비 교육을 공립에서 지금 시켜주는 대구나 제주도는 굉장한 혜택인 건 맞네요. 기회가 사실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상당한 반발들을 뚫고 사실 이제 현지에서도 교원단체 같은 데서도 아이비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논서술형 교육이라든지 토론식 교육 다 찬성하죠. 찬성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논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 업무를 줄여주고 수업하고 평가에만 집중해 줄 수 있게 하면 아이비가 아니래도 혁신교육이 됐든지 무슨 교육이 됐든지 선생님들의 그걸 해주면 우리나라의 아이비에서 좋게 보는 게 교사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대만 해도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탑3권 점수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이 교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됐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를 합격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적인데 저도 사실 사교육 있으면서 그게 참 딜레마, 그게 뭔가 퀘스천이었어요. 그렇게 탁월한 임용고시 합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교육 환경에 가면은 다 그냥 평범해지시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 그러면 학교 자체가 IB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IB만 하는 학교로 아까 그 표성고등학교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글로만 그렇게 몰아들인 거죠. 그쪽으로 해서 이 IB 학교니까 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임을 할 때 그래서 IB 학교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해외 국제학교들에서는요. IB 인증 마크가 있으면은 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또 커리큘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만약에 2만 불의 학비를 받는 학교였어요. 근데 IB 인증 마크가 붙으면 3만 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국제 학교든 이런 데는 IB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유지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학교잖아요. 공립학교에서 IB를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그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발령을 받고 또 지친 선생님들은 나 이제 더 이상 IB 하기 싫어.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학교로 갈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일본이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 10년을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하고 거기는 그렇구나. 교육부, 대학, 그다음에 정부 전체가 나서서 했는데도 이게 아이비가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전체가 그렇게 나섰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이 시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활용하시는 옳겠네요. 게 저는 활용하시는 좋지 게. 않을까. 제가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음.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봤을 때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뭔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공부머리의 발견 책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네.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그거는 뭐 한국 교육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던지놓기만 하고 솔루션이 마땅히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아 이런 아이비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개편한 이렇게 시안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또 각자 도생이 솔루션을 발견하는 그런 방향성을 네. 그래도 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부머리 발견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아요. 요거에 또 맞는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 발표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새로 창의적인 우리 디스크 검사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D나 I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IB 교육이라든지 서교식 교육이 좀 맞는 거죠. 근데 S나 C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다 일본어에 설명해주고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주고 그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거. 근데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게 이게 나쁜 역량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역량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를 이룬 거 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처음 만들지 않았잖아요. 2차 전지를 처음 만들지 않았는데 하여간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시키는 거 잘하는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의대에도 바람직하게 좀 간다면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바람직한 인재는 창의적 공대형 인재가 아니에요. 그 새로운 막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IB 교육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떤 맞네요. 저기라고 유태인식의 어떤 토론식 교육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런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의대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표준화된 거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번 처음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그 맥도날드에 가서 그 뉴욕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데 너무 그 종업원이 우리나라 종업원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서비스도 너무 안 좋고 막 기본으로 해야 될 거를 지금 이렇게 못하나? 매뉴얼로 주어진 거를 이렇게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숙련도라든지 이건 탁월하잖아요. 매뉴얼만 딱 주어지고 이대로 해. 그럼 그대로 딱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 입시에 맞는 학생들은 그런 쪽의 길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좀 다정지능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학생들 또 D나 I 성향이 높아가지고 난 발표하기 좋고 그리고 돌아다니기 좋고 탐구하기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좁은 교실에만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이런 친구들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쓸데없어 다 그냥 다 앉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지금 10번까지 다 풀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참 불행한 교육인 거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보면은 이거를 아동학대라고 그러지 않을까 사실은 한 20, 30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교육의 모습을 보고 다 엎어져 있는 교실 아까 한 10명 정도 남아서 문제 풀고 나머지 뒤에는 다 자는 그걸 보면은 이거 애들을 데리고 좁은 교실에서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적 다양성인 측면에서 아이의 어떤 역량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입시에 맞는 학생들은 입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런 길도 있다. 네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형편이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주도로 뭐 디지털 노마드이신 분들은 제주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원 뭐 방송하고 뭐 그런다. 직장이 여기 딱 얽매여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거기 또 많이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안도 선택할 수 있고 제주도까지는 너무 먼데 그냥 좀 출퇴근하는데 가능한 대구 쪽에 근처에 뭐 갈 수는 있다 그러면은 여기 대구에 있는 아까 IB 학원들을 좀 잘 교육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때 잘 배워두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네. 또 너무 귀한 인사이트들 이렇게 정보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IB 학부모들을 돌아보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만나서 그 좀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이 뭔가 바뀌고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우리 아이가 이거 하나 좀 이 시기에 결정적인 걸 못하면은 뒤처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주변에서 분위기가 다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뭐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 중심을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책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 좀 마음이 같은 분들하고의 그런 선한 공동체 그런 거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이나 만약에 이런 코드가 맞는 그런 뭐 유튜브 강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혼자만 보시면은 좀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달리고 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맞는 두세 가정 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새로운 도전,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 하시면 좀 우리 아이에게 맞는 행복한 교육적인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머리의 발견에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